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오늘 할 영상을 요약하면 아이템 스크립트 오브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들을 넣어주고 시작하면은 아이템 버퍼에다가 아이템 오브젝트의 퍼센트 마크 있는 만큼 100개를 미리 뽑아놓고 나 또는 적이 카드를 쓸 때마다 아이템 버퍼에서 값이 하나씩 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카드를 추가하면 마이카드스가 관리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추가하면 아드카드 리스트가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할 때마다 카드에 들어있는 아이템 그리고 오더가 자동으로 정렬이 되는 걸 만들고, 우리가 세팅한 아이템에 맞게 카드의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의 방정식을 써서 하나, 둘, 세 개는 회전이 없지만 4개부터는 원의 방정식을 써서 회전이 멋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도 먼저 나온 게 가장 뒤쪽에 있는 거고요. 저 카드도 그렇게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라니입니다. 이렇게 시리즈 강좌를 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마치 제 옛날에 플래피버드 그때가 떠오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라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 것은 하스스톤이라서 프로젝트부터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름을 정해주고 2D라는 템플릿으로 선택해 줍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캐릭터들 귀엽죠? 글링이님이라고, 이분이 유니티도 하시는 분이라서 영상 설명에 그분의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 리소스 저작권은 비상업용이에요. 그래서 상업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받는 리소스는 영상 설명 아래 있으니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프로젝트가 열리면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스프라이츠라고 하고요. 전부 끌어다가 스프라이츠에 넣습니다. 여기서 카드, 쇼크, Z 이것만 해서 필터 모드를 포인트, 컴프레션 넌 해줍니다. 이것은 한 16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만 따로 선택해서 스프라이트 모드를 멀티플로 해서 에디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잘라야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트림을 눌러줍니다. 트림 눌러주고요. 7개 됐죠. 어플라이 닫고, 그리고 저는 폰트를 이걸 쓸 건데요. 골드메탈님의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영상 설명 아래에 이 링크를 적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프로를 다운받을게요. 자, 여기 있네요. 네오 둥근모 프로. 그럼 이걸 끌어다가 일단 놔두고 폴더를 만듭니다. 폰츠라고 만들게요. 끌어다 넣어주고, 저는 카드나 필드에 나타난 카드가 엔티티라고 부를게요. 카드나 엔티티는 2D 스프라이트고 거기에 있는 글자들은 텍스트 메쉬 프로를 쓸 거예요. 그래서 한글 폰트 텍스트 메쉬 프로에 쓰이는 이미지를 만들어줘야겠죠. 윈도우 텍스트 메쉬 프로 폰트 에셋 크리에이터 눌러주시고 임포트 tmp 에센셜 눌러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임포트가 되면 닫고 폰트 에셋 크리에이터에다가 폰트를 끌어다 놓아주고 세팅을 이와 같이 해줍니다. 오토 사이징, 패딩을 5, 패킷 메서드를 패스트, 아틀라스 레졸루션 4096, 캐릭터 셋을 커스텀 레인지, 캐릭터 시퀀스가 32, 128이 0숫자 특수기호 그런 거고, 이 부분이 이제 한글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렌더 모드를 SDF 32 이게 좋더라고요. 제네레이트 하면은 좀 오래 걸려요. 좀 기다리다가 오겠습니다. 네, 잘 쪼개졌네요. 그러면 세이브를 눌러서 폰트 폴더에다가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닫아주고요. 그러면 텍스트 메쉬 프로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텍스트 메쉬 프로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끌어다 놓아줄게요. 텍스트 메쉬 프로는 각각의 매테리얼에서 작동해요. 그래서 폴더를 만들어서 머테리얼스라는 폴더를 만들게요. 그 다음 매테리얼 만들고 tmp 제네럴 매테리얼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텍스트 메쉬 프로를 생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텍스트 메쉬 프로 모바일 디스턴스 필드예요. 그래서 매테리얼을 선택하고 텍스트 메쉬 프로 모바일 디스턴스 필드 똑같이 해줍니다. 텍스트 메쉬 프로는 지워줄게요. 그리고 우리는 두트윈을 쓸 거예요. 코드로 모든 애니메이션들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에셋입니다. 유닛에서 열어주고요. 자, 안 열리면 열릴 때까지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패키지에 두트윈이 들어왔으면 임포트 해주시고 오픈 두트윈 유틸 패널 셋업 두트윈. 자, 어플라이. 자, 셋업이 됐죠? 닫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두트윈을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이 폴더가 생겼죠. 그러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데이터를 관리할 건데요. 새로운 폴더 스크립츠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요. 폴더 하나 더 만들어서 SO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약자예요. 거기에서 스크립트를 아이템 SO라 할게요. 자, 이렇게 적어줍니다. 먼저 클래스를 만들어 줬는데요. 클래스에는 이름, 공격력, 체력, 스프라이트, 그리고 카드에서 뽑힐 확률 %라고 했고, 그것을 담는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파일 이름이 아이템 SO고 프로젝트에서 우클릭해서 생성할 때 이 폴더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SO에다가 create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아이템 SO 선택해주고 여기다 아이템 배열을 넣을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캐릭터가
캐릭터가 또 따로 있으면 좋겠죠. 스프라이트 우클리 폴더 만들고 캐릭터스라고 만들게요. 캐릭터 1부터 12까지 캐릭터에 넣고요. 캐릭터 1번 얘는 적의 보스가 될 거고 얘는 나의 보스가 될 거예요. 잠자고 있죠. 그래서 캐릭터는 총 10명이고 이렇게 쭉 적어 나가면 됩니다. 타이거는 우리 고양이여서 좀 강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치를 조절하면 되겠죠. 밸런스를 맞추려면 퍼센트는 이제 뜰 확률인데요. 100개를 뽑았을 때 여기는 4개가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10가지가 세팅이 되었으면 배경을 간단하게 만들어 줄게요. 백그라운드를 하얗게 끌어다 놓고 백그라운드의 사이즈를 5.38, 5.38로 해주고요. 메인 카메라는 사이즈를 14.5 해줍니다. 그러면 크기가 커졌죠. 이때 게임뷰의 크기를 1920, 1080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트랜스폼 리셋 그 자식으로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먼저 캐릭터 2번 나를 끌어다 놓고요. 적당히 사이즈를 조정해서 배치한 다음에 이 자식으로 3D 오브젝트의 텍스트 메쉬 프로를 만들어줍니다. 최대 체력이 20이니까 20이라고 적고 폰트 에셋을 우리 네오 둥근모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메테리얼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메쉬 렌더러의 메테리얼에서 이 부분이 기본값이니까 우리가 만든 TMP 제네럴 메테리얼을 끌어다가 놓아줍니다. 그 다음 폰트 사이즈 한 15 정도 하고 오른쪽 중앙 정렬한 다음에 크기 어느 정도 적당히 맞춰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메쉬 프로에 있는 버텍스 컬러를 약간 연노란색으로 해주면 이게 틴트 컬러가 되는 거고요. 베이스가 안쪽 내용인데 이 딜레이트를 0.05 정도, 아웃라인은 없애고 언더레이를 체크하고 딜레이트를 한 0.56 정도로 높이면은 그래서 색깔을 갈색쯤으로 하면은 좀 예쁘죠. 이걸 이제 일반적인 걸로 할게요. 아이콘이 거슬리기 때문에 기즈모의 3D 아이콘을 줄여줄게요. 이름을 다 이렇게 바꿔줘요. 마이 플레이어가 빈 게임 오브젝트고요. 캐릭터가 마이 보스고요. 헬스 TMP가 체력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적도 만들어줘야겠죠. 이름을 아덜 플레이어, 아덜 보스로 하고 아덜 보스는 이제 날아다니는 얘 사이즈 어느 정도 조절하고 놔둡니다. 헬스 TMP도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보스가 완성되었고요. 카드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의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서 자 이거를 끌어다 놓으면 돼요. 카드 1번이네요. 끌어다 놓아주고 오더인 레이어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데 미리 솔팅 레이어를 만들어 줄게요. 백그라운드 클릭하고 솔팅 레이어에서 애드 솔팅 레이어 자 이렇게 디포트 다음에 엔티티 그 다음 카드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디포트가 맨 뒤고 엔티티가 그 앞이고 카드가 맨 앞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뭉텅이로 큰 거고요. 카드 중에서도 앞에 나올 게 있고 뒤에 들어갈 게 있는데 그거는 오더인 레이어, 솔팅 오더로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솔팅 레이어를 디포트하고 오더인 레이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0 정도 줍니다. 이거를 이름을 카드라고 변경하고 스케일 모두 1.9로 하고요. 여기에 들어갈 거는 캐릭터, 공격력, 체력, 이름 들어가야겠죠. 컨트롤 D를 눌러서 자식으로 넣어주고 헬스 TMP도 컨트롤 D를 눌러서 자식으로 넣어줍니다. 캐릭터 사이즈는 이 정도 맞춰주고요. 이름은 중앙 정렬한 다음에 크기 조정해서 이 정도 하고요. 이게 같은 매테리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지면 안 돼요. 이걸 만지면 이것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텍스트 메쉬 프로의 버텍스 컬러를 흰색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폰트 사이즈를 10.67 정도 하면은 이 크기에 배치하면 되고요. 공격력은 왼쪽, 체력은 오른쪽에 정렬하게 하면 됩니다. 두 숫자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혀줘야 돼요. 됐으면 0으로 만들어 줄게요. 네임 TMP, 어택 TMP, 헬스 TMP로 바꿨어요. 카드도 오더인 레이어가 지금 디포트여서 다른 거랑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카드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 텍스트 메쉬 프로 같은 경우는 오더인 레이어 설정하는 게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스크립트로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더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다가 넣어주고 네, 스크립트를 이렇게 작성해 줍니다. 백 렌더러가 뒤쪽에 있는 렌더러들을 갖고 오는 거고 중앙에 있는 렌더러들을 갖고 오고 솔팅 레이어 네임으로 솔팅 레이어 이름을 정해주는 거고 퍼블릭으로 외부에서 여기에다가 오더만 입력하면은 거기에 10을 곱해요. 카드와 카드가 0, 1, 2가 되면은 겹치기 때문에 그 순서를 10 정도 간격을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먼저 맨 뒤쪽을 솔팅 레이어 이름과 곱해진 오더를 대입을 해주고요. 그 앞쪽은 이거는 똑같지만 여기에 플러스 2를 해서 이것보다 한 칸 더 앞에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테스트를 위해서 스타트해서 0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반응할지. 이렇게 넣어주는데 백 렌더러는 이제 카드가 맨 뒤쪽에 나와야겠죠. 그리고 그 앞쪽에 캐릭터, 네임, 어택, 헬스, TMP들이 이것보다 한 칸 앞에 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솔팅 레이어 네임 카드 여기 있죠. 이거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카드 매니저에서 스폰하는 순간에 이걸 다 채워주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럼 플레이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세팅, 에디터, 엔터 플레이 모드 옵션을 체크해서 켜줍니다. 플레이 하면은
하면은 카드가 솔팅 레이어가 카드로 되고 오더인 레이어는 0이고 캐릭터는 거기에 플러스 1인 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임 TMP 이것들은 보이지가 않는데 메쉬 렌더를 건드려서 여기에 솔팅 레이어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TMP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할 때 오더를 조정하면은 되겠습니다. 또한 오더에다가 더 추가할 게 있는데 인트 오리진 오더를 만들고 나중에 카드가 확대되면 맨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 맨 앞으로 올 때는 셋 오더를 100을 줍니다. isMost front가 true라면 100 아니면 오리진 오더를 하기 위해서 최초로 오더를 설정할 때는 여기를 호출하면은 알아서 셋 오더가 되면서 오더들이 정렬이 되고요. 가장 앞으로 한다면은 여기를 호출하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카드를 관리할 수 있는 카드 매니저를 만들어 줄게요. 카드 매니저 빈 게임 오브젝트 만들고 트랜스폼 리셋 카드 매니저 스크립트도 만들고 넣어줍니다. 맨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카드 매니저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먼저 싱글턴으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매니저는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템 SO를 가져오기 위해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 인스펙터에 보이게 한 다음에 아이템 버퍼 리스트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아이템 버퍼 리스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하면은 셋업 아이템 버퍼를 통해서 새로 껍데기를 만들어주고 아이템 SO에 아이템스가 배열이죠. 컨트롤 클릭해보면 배열인 걸 알 수 있죠. 지금 담겨있는 게 10개죠. 거기에 길이 10개고요. 그 아이템 하나하나만 먼저 갖고 와서 이 아이템에 보면은 퍼센트가 있어요. 각각의 아이템마다 다 퍼센트가 있죠. 그래서 이 퍼센트만큼을 또 포문을 돌아요. 그러면서 아이템 버퍼에 다 채워줘요. 그러면 퍼센트의 합이 100이니까 총 100개가 채워질 거예요. 루네코가 12명, 누모가 10명 하고 이런 순서대로. 그 다음에 카드에서 루네코가 10명 짜르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섞어줘요. 인덱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인덱스를 순서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대입을 해주면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이템 SO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플레이 해보면은 지금 리스트가 인스펙터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인스펙터 옆에 점점을 클릭하고 디버그로 보면은 이제 아이템 버퍼 리스트가 보입니다. 총 개수는 100개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랜덤하게 각각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디버그를 끌려면은 노말로 바꿔주면은 안 보이게 되죠. 이런 아이템 버퍼에 있는 거기서 하나하나씩 아이템을 뽑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 또는 적이 카드를 뽑을 때마다 맨 앞에 있는 인덱스를 뽑아서 remove at 0번 해서 리턴 아이템으로 뽑아냅니다. Q가 하는 일과 똑같죠. 근데 리스트로 관리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100개가 다 뽑아버리면은 없잖아요. 이제 없으면은 다시 셋업을 해가지고 다시 100개를 버퍼에다가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키보드의 숫자 패드 1번이에요. 거기를 누르면은 우리가 팝 아이템을 호출하면은 알아서 아이템이 튕겨져 나오죠. 튕겨져 나오면 리스트에서 제거가 되죠. 그거를 통해서 카드를 뽑는 거예요. 지금 아이템을 뽑으면 체리가 뽑히겠죠. 넘버 1번 누르니까 체리, 그 다음에 라니엘, 비니에, 디니에, 루데나 이렇게 해서 다 뽑을 수 있어요. 겁나게 누르다가 100개가 다 써지면은 마지막 비어있게 되고 뽑으려고 하면은 다시 100개 찬 다음에 뽑게 됩니다. 첫 번째 인덱스만 계속 뽑아가죠. 디버그 모드는 잘 봤으니 이제 노멀로 다시 바꾸고요. 이제 이 카드는 인스턴테이트로 스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달아줄게요. 카드라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스크립트를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게 됐죠. 오더는 이제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접어두고 카드를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네, 카드를 먼저 올리고 오더가 그 다음으로 되도록 순서를 드래그해서 올렸어요. TMP 언더바 텍스트를 가져오려면 using TM 프로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에 셋업을 해줄 건데 우리 스프라이트 렌더러 카드와 캐릭터, 네임 TMP, 어택 TMP, 헬스 TMP 그리고 카드가 적은 이제 다 뒷면이잖아요. 카드 프론트 스프라이트와 카드 백 스프라이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에 담겨있는 아이템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아이템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앞면인지 뒷면인지 판단을 위해서 isFront 만들어주고 셋업을 보시면 이렇게 했는데 아이템을 먼저 넣게 하고 앞면인지를 넣게 합니다. 현재 것들한테 그대로 대입을 하고 만약에 앞면이라면 캐릭터에는 아이템의 스프라이트가 있죠. 그걸 넣어주고 네임 TMP에는 아이템의 네임, 어택 TMP에는 어택을 toString 해서 넣고 헬스 TMP에는 헬스를 toString 해서 넣고 뒷면인 경우는 스프라이트가 그냥 카드 100 스프라이트 넣고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 스프라이트 렌더러 넣고 캐릭터 넣고 네임 TMP, 어택 TMP, 헬스 TMP 카드 프론트가 뭔지 궁금하니까 투 컬럼으로 한 다음에 스프라이트 들어가서 카드 프론트가 이거네요. 카드 100이 빨간색 별 모양이죠. 이거네요. 넣어주고 다시 원 컬럼으로 둘게요. 그리고 아이템은 이제 셋업을 하면은 여기다가 다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드를 인스턴테이트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얘를 프리팹으로 만들어야겠죠. 프로젝트에
새로운 폴더 만들고 프리팹스라고 만들게요. 거기다가 카드를 끌어다 놓아줍니다. 지워주고요. 카드 매니저에서는 카드 프리팹을 참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고 애드 카드를 호출하게 하면은 카드 프리팹을 인스턴테이트를 했어요. 그 매개 변수는 불 이즈마이니를 했는데 내가 애드 카드 한 거랑 저기 애드 카드 한 거랑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써놨고 업데이트해서 테스트를 위해서 true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매니저에 카드 프리팹을 넣어주고 넘버 1을 누르니까 생성이 되죠. 계속 이렇게 생성도 할 수 있고 보면 아이템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걸 넣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두 줄 추가했는데요. 이거는 게임 오브젝트 형식이니까 get 컴포넌트 카드까지 가져와서 거기에 셋업을 해줍니다. 셋업을 할 때 아이템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팝 아이템을 호출하게 하면은 아이템 버퍼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뽑죠. 그 아이템을 뽑은 거와 동시에 셋업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템을 전달해서. 그리고 is mine 자기 자신인지도 전달을 해줍니다. 그렇게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제 앞면일 경우 또는 뒷면일 경우가 나오게 되겠죠. 자기 자신이면 앞면이고 적이면은 안 보여야 되니까 뒷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눌러보면은 계속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카드마다 이렇게 아이템들이 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캐릭터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은 오더를 호출을 안 해줘서 그래요. 오더를 호출해줘야 이제 오더인 레이어가 적용이 되겠죠. 오더를 먼저 하기 전에 할 작업이 있는데 저기 카드를 생성하면 저 카드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고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카드를 생성하면 내 카드 리스트가 있어서 관리할 수 있어야겠죠. 메뉴에 두 줄로 카드 리스트들을 만들어서 마이 카드와 아더 카드로요. 이즈마인이 true라면 마이 카드에 애드를 해야 되겠고 이즈마인이 false라면 아더 카드에 애드를 해야겠죠. 같은 카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생성된 카드를 대입을 합니다. 치트를 통해서 1번을 누르면 내 카드가 생성이 되고 2를 누르면 상대 카드가 생성이 되도록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1번을 누르면은 마이 카드에 지금 계속 추가가 되고 있죠. 2번을 누르면은 지금 아더 카드가 계속 추가가 되고 있죠. 아더 카드는 뒷면이 나오네요. 잘 됐네요. 이렇게 카드 매니저에서 카드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각각의 카드들을. 이제 오더를 정렬을 해줘야 돼요. 이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isMine에 따라서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my 카드의 카운트, 아더 카드의 카운트 해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포문을 돌리면은 my 카드인지 아더 카드인지 타겟 카드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타겟 카드가 존재를 한다면은 거기에 오더까지 접근해서 이렇게 생성이 됐을 때 이런 get 컴포넌트 카드까지 가져온 거잖아요. 거기에 똑같이 오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get 컴포넌트 오더를 해서 set origin 오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et origin 오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origin 오더가 채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set 오더를 통해서 다른 것들이 다 정렬이 되죠. 10을 곱해서 my 카드가 여러 개 있다면은 맨 앞에 인덱스는 0, 그 다음 1, 그 다음 2, 그 다음 3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오더가 0, 10, 20, 30, 40으로 돼요. 1번을 3번 눌러서 카드들을 보면은 첫 번째 건 오더인 레이어가 0이고 그 다음 건 10이고 그 다음 건 20이 세팅이 되어버렸어요. 카드로 다 솔팅 레이어가 다 돼 있고 이 바로 자식은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오더인 레이어가 1이 되고 텍스트 메시 프로는 오더인 레이어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메쉬 렌더러 안에 오더인 레이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추가될 때마다 추가된 대상의 리스트 전체를 돌아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드에 먼저 추가되면은 맨 뒤쪽에 보이겠죠. 카드 중에서 숫자가 제일 작으니까 0, 10, 20 이렇게 가니까요. 다음은 util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util 클래스는 하이라키에 없지만 다른 스크립트에서 접근할 때 간단하게 스태틱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유틸리티 클래스입니다. utils라고 만들어 주고요. 쿼터니언 아이덴티티가 인스턴테이트로 생성할 때 많이 쓰는데 QI로 줄이면 좋겠죠. 그래서 get만 되는 걸로 만들고 add카드 이 부분 있죠. utils의 QI 이렇게 해줍니다. 애드카드가 벡터3의 제로에서 스폰을 했는데 카드 포지션을 정해야겠어요. 맨 위에 카드 스폰 포인트를 적어줍니다. 카드 스폰 포인트 빈 게임 오브젝트 만들고 트랜스폼 리셋 화면에서 좀 안 보이게 한 이 정도에 배치하면은 X로 30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드 매니저에다가 카드 스폰 포인트를 넣어주고 벡터3의 제로가 아니고 카드 스폰 포인트에 포지션 해주면 여기서 이제 스폰을 하겠죠. 그리고 util 클래스를 만든 이유가 새로운 클래스를 또 쓰려고 만들었거든요. 여기다가 만들려고 했어요. PRS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을 담는 클래스고요. 벡터3 포스, 쿼터니언 노트, 벡터3 스케일로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을 하면은
알아서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카드한테 달아줘서 카드에서 오리진 PRS로 해가지고 얘가 확대되거나 축소해도 손가락으로 이동해도 다시 원본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담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카드에서 그렇게 담아주고 이거 세팅은 이제 카드 매니저에서 해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두트윈을 쓸 건데 using DG의 트위닝 선언해주고 카드 맨 아래다가 퍼블릭으로 무브 트랜스폼이라고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PRS를 넣으면은 거기로 이동을 하는데 use 두트윈이 true면은 두트윈을 사용해서 움직여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게 false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위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트윈 타임은 움직이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정확히 매개변수 넘기면은 이 카드가 알아서 두트윈으로 움직이거나 그냥 움직이겠죠. 두트윈의 이런 것들은 트랜스폼 점을 찍어보면은 두 무브 그리고 두 로테이트 두 스케일 있어가지고 대상을 여기다가 넣고 거기까지 움직이는 시간을 뒤에 넣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구글에서 두트윈을 이제 검색하면은 여러가지 굉장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굉장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매니저에서 카드 얼라이먼트 불 is mine 카드를 정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드 카드를 하는 순간에 set origin order 오더를 설정하고 오리진이 끝나면은 카드 얼라이먼트가 되도록 하면 좋겠죠. 애드 카드 셋 오리진 오더 이후에 카드 얼라이먼트에다가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시로 써봤는데요. is mine이면 my 카드를 정렬하는 거고 아니면 아더 카드를 정렬할 수 있도록 타겟 카드스에 넣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그만큼 돌아서 타겟 카드 i를 타겟 카드라고 만들고 거기에 오리진 PRS를 임시로 기본값 최초로 있는 값을 넣었어요. 벡터 3의 제로, 쿼터니언 아이덴티티 그리고 스케일은 1.9예요. 우리가 카드가 1.9로 스케일이 잡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넣어주고 임시로 한 거예요. 타겟 카드에 무브 트랜스폼을 통해서 오리진 PRS 넘겨주고 그리고 두트윈을 사용할 건지 true 움직이는 시간 0.7 이렇게 해가지고 자 1번을 누르니까 자 스폰을 해서 지금 중앙으로 오고 있죠. 이게 바로 두트윈인 거예요. 이게 바로 두트윈인 겁니다. 자, 하스스톤을 보면은 내 카드는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돼서 이렇게 카드가 펼쳐져 있죠. 이렇게 쪼개져 있고 저 카드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둥글게 펼쳐져 있죠. 그걸 구현해 볼게요. 자, 마이 플레이어에다가 우클릭 create empty 마이 카드 레프트 컨트롤 T 마이 카드 라이트를 써주고요. 마이 카드 레프트는 포지션 X가 8.87 포지션 Y가 마이너스 10.18 로테이션 Z가 15 그리고 마이 카드 라이트는 포지션 X가 22.97 포지션 Y가 마이너스 10.18 로테이션 Z가 마이너스 15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여드릴게요. 대략 위치를 설정해 봤는데 나중에 이제 카드가 펼쳐진 걸 보면서 수치를 이것만 Y좌표만 움직여주면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마이 카드 레프트 라이트 선택하고 컨트롤 T 그리고 아더 플레이어에다가 넣어주고 이름을 아더 카드 레프트, 아더 카드 라이트로 바꿔준 뒤 자 아더 카드 레프트는 포지션 X가 마이너스 19.79 포지션 Y가 13.27 로테이션 Z가 마이너스 15 아더 카드 라이트는 포지션 X가 마이너스 6.69 포지션 Y가 13.27 로테이션 Z가 15 이렇게 해주면 임시적으로 세팅이 되었고요. 카드 매니저 맨 위에다가 가져오도록 합니다. 카드 매니저에 마이 카드 레프트, 마이 카드 라이트, 아더 카드 레프트, 아더 카드 라이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카드 얼라이먼트에서 이렇게 써줬는데요. 라운드 얼라이먼트를 호출하면은 리스트 PRS를 반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트랜스폼 레프트 TR과 트랜스폼 라이트 TR을 넣고 오브젝트 카운트도 넣고 이제 마이 카드 카운트, 아드 카드 카운트죠. 그리고 하이트는 둥글게 나왔을 때 어디를 위쪽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 높이는 어느 정도 될지 그런 거를 정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스케일 둘 다 벡터 3의 1 곱하기 1.9예요. 이거 함수를 열지 않고 봤을 때 어떤 거를 주면 어떤 거를 반환할 것 같냐면 함수 명만 보고 어떤 건지 알 수 있겠나요? 둥글게 정렬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둥글게 정렬을 해서 리스트 PRS를 뽑아냅니다. 여기서 임시로 오리진 카드 PRS를 만들어놨죠. is mine이라면 이거를 호출하고 is mine이 아니라면 이거를 호출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반환을 받으면은 여기에 이제 my 카드에 4개가 있으면은 4개의 리스트 PRS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임시로 해놓은 이 부분 I 번째가 그 하나하나의 PRS가 되는 거예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그럼 이걸 보겠습니다. 하스스톤을 보면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먼저 플로트 배열 오브젝트 러프를 만들어요. 이게 오브젝트 러프가 0부터 1까지의 숫자에서 자기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런 포지션 쿼터니언에서도 사용돼요. 그런 러프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리스트 리절트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이거를 반환할 것 같죠. 네, 실제로 리턴 리절트가 맨 마지막에 반환을 합니다.
뉴 리스트를 했는데 오브젝트 카운트는 뭐예요? 이게 바로 캐퍼시티거든요. 리스트를 추가할 때 미리 용량을 이 정도 잡아 놓으면은 힙에서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하나 우리 리스트가 한 대 있지 않았었나요? 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셋업 아이템 버퍼에다가 뉴 리스트를 했죠. 이때 100개 공간을 할당해요. 미리 100개의 용량을 잡아놓고 이제 100번을 도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위치를 분기를 시키는데 1, 2, 3 같은 경우는 하드코딩으로 고정값을 넣어줬어요. 한 개일 때는 중앙, 두 개일 때는 어느 정도 띄어져 있고, 세 개일 때는 또 어느 정도 띄어져 있고를 했는데, 이거는 화면을 보면서 조정을 많이 했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한 개부터 세 개까지는 회전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네 개부터 무한대까지는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은 뭐냐면 네 개일 때 여기가 0이고 얘가 1이라고 생각하면은 0과 이거를 네 개가 나올 때까지 쪼개가지고 그 값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4라면은 인터벌에 1 나누기 3이 돼가지고 0.33 정도 되고, 호문을 오브젝트의 카운트만큼 돌면서 오브젝트 러프 i에다가 0.33 곱하기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0.33, 그 다음에 0.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개로 쪼갰다고 하면은 이 값들이 나와요. 여기 배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원의 방정식 나오는 부분이에요. 먼저 각각의 타겟 포스는 오브젝트 러프가 0에서 1 사이의 범위의 값을 가지므로 레프트 TR의 포지션과 라이트 TR의 포지션에 러프를 해가지고 어떤 위치에 존재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 값이 0.5라면은 이 둘의 중간값, 이게 0이라면은 이 값, 이게 1이라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타겟 로테이터는 쿼터니언 아이덴티티 유틸스의 QI라고 써도 무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카운트가 4개 이상부터는 회전을 해야 되니까 원의 방정식 공식을 들어가는데 4개보다 작은 숫자라면은 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추가를 합니다. 왜냐면 하나, 두 개, 세 개는 회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리절트에 추가를 해요. 그 다음에 4개부터는 원의 방정식 들어가는데 원의 방정식 공식은 이렇습니다. 중심이 a, b고 각각에 나오는 점들이 x, y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r일 때 x-a의 제곱을 한 것 더하기 y-b의 제곱을 한 것은 r의 제곱으로, 원의 방정식 유도하는 방법은 각각의 점들이 어떻게 위치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x-a죠. 이 부분이 y-b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원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점들의 공식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심의 x를 0.5 그리고 중심의 y를 0이라고 합시다. 반지름을 하이트라고 하고요. 반지름은 여기에서 들어온 값이에요. 0.5예요. 그리고 각각의 타겟 점들이 나와야 되겠죠. 타겟 점의 x가 오브젝트 러프의 i, 그러면 0과 1 사이의 범위죠. 여기에서 설정을 해준 0과 1 사이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y, 이 값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y의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y를 좌변에 나머지를 우변으로 하면은 y의 제곱이었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y는 이거예요. 이 y는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똑같습니다. 매스F의 파우, 하이트를 2제곱한 것에서 매스F의 파우, 오브젝트 러프에 0.5를 뺀 값. 왜 중심이 0.5냐면 오브젝트의 러프가 0과 1이죠. 거기에서 0.5는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제곱을 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컬브라는 결과가 y가 됩니다. 이게 y예요. 하이트에 어떤 값을 넣어도 지금 제곱을 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양수예요. 그래서 하이트가 양수라면은 커브 그대로 넣고, 하이트가 음수라면은 여기에 음수를 곱합니다. 이 커브에다가 음수를 곱해서, 자, 양수로 됐을 때는 이렇게 윗부분에 y가 나오게 되고, 음수가 되면은 이렇게 된 y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카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카드는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주고요. 이제 타겟 포스의 y에다가 플러스 는으로 커브만큼 추가합니다. 원의 방정식에서 나온 y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타겟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쿼터니언 슬러프를 해가지고 구형을 그리면서 러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에 더 가깝게 러프가 됩니다. 레프트 TR의 로테이션과 라이트 TR의 로테이션을 오브젝트 러프 0과 1 사이의 범위로 하면은 그만큼 보관된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후에 리절트에 다 추가를 한 다음에 리턴 리절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PRS 리스트가 반환이 되고, 반환이 되면은
오리진 PRS에 넣어줬다가 무브 트랜스폼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치트를 1번 누르면은 애드 카드 2로 내 자신한테 카드를 추가한다. 2번 누르면 적의 카드를 추가한다 해놨죠. 1번 누르니까 자, 하나, 둘, 세 개는 회전이 없지만 하나 더 추가하면은 이제부터 회전이 생겼어요. 네, 회전이 생겼죠. 근데 좀 위치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네요. 마이 카드 레프트 라이트를 둘 다 선택하고 마이너스 11.18 그리고 2번을 눌러서 지금 캐릭터가 나오네요. 이것도 좀 조정을 할게요. 먼저 아더 카드 레프트 라이트 둘 다 Y가 12.25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번, 2번 둘 다 했을 때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캐릭터 이거 설정을 안 해줬네요. 카드 프리팹을 뽑고 지금 여기 캐릭터에 이렇게 캐릭터 3번을 넣었어요. 얘가 이제 기본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블랭크를 만들어 준 거 있는데요. 블랭크를 선택합니다. 됐으면은 카드를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apply all 지워주고요. 다시 보면은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잘 되네요. 아주 좋은 카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인트로 아우트로를 뭘로 할까 하다가 베르님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내일 또 하스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